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절차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에 인지는 2,000원입니다. 2,000원. 채권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간주 면책 신청에서는 2,000원이고 그냥 파산만 하거나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00원씩 붙인다는 얘기죠. 다만 전자사건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인지액의 10분의 9, 10%를 할인해 줍니다. 인지는 별 문제가 없죠. 2,000원, 3만원. 중심 많이 들어가는 게 우편요금, 송달료죠. 송달료는 결국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10회분 플러스 채권자 수 곱하기 4입니다. 면책사건에서는 10회분 플러스 채권자 곱하기 3. 그렇죠?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한 4만원 정도, 5만원은 좀 안 되고요. 한 4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1인당. 채권자가 10명이다 그러면 한 40명, 40만원이면 되죠. 5,200원이죠. 5,200원 곱하기 4이면 4, 5, 20, 4, 2, 8, 28,000원. 28,000원에다가 52,000원, 8만원이죠. 그 다음에 52,000원 플러스 채권자 10회, 10 곱하기 3이면 아니죠. 이 잘못됐네요. 채권자가 10명이니까 10 곱하기 4, 10 곱하기 4, 40 플러스 50, 50회분, 5, 25, 20, 26만원이네요. 파산사건 10명일 때, 면책사건은 10회 플러스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 채권자가 10명이면 30회, 총 40회분, 40회분이면 4, 5, 20, 4, 5, 20, 4, 2, 8, 28만원. 약 한 50만원. 그죠? 50만원. 50만원 조금 안 되죠. 대략 한 4, 5만원 잡으면 됩니다. 송달료.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을 내야죠.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업무의 예상 난이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예납금을 가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건을 이렇게 봤더니, 판사가 심리해 봤더니 뭐 중간에 보니까 소송거리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부인 대상 행위가 있고, 이미 재산이 있어서 뭐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있고, 보험해약금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환가 보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환가 있는 사건은 또 기본적으로 30회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가는 없지만 채권자 수가 워낙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막 20명, 30명.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많아도 5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수가 300명 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변호사님. 그때 보니까 예납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런 경우에 이런 특수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에서 한 100 정도 보면 됩니다. 채권자가 한 10명 안팎이고 뭐 기본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한 30에서 한 100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보고, 채권자가 거기서 10명에서 20명이면 이제 100에서 120, 그 다음에 15명이면 뭐 한 150, 20명 넘으면 한 200, 그 다음에 이제 뭐 30에서 50명 넘으면 300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융권이 아니라 개인 채권이면은 뭐 사실조회도 하고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관제인 선임 비용은 관제인 보통 신청하고 한 2-3달 내에 납입해야 됩니다. 이 공고료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공기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공고를 원칙으로 하면 공기비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옛날에 이게 엄청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신청 비용이죠. 신청 대리인 비용. 제가 뭐 유튜브에서 얼마가 적절하냐
그 동영상 많이 보시죠. 비용. 그래서 결국은 가장 쉬운 사건 기준으로 뭐 한 100에서 200. 거기서 이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중간에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폐업을 했거나 재산 처분을 했거나 그 다음에 뭐 배우자의 재산이 있거나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편파 행위가 있었거나 상속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야가 있거나 채권자가 엄청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할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심한 경우는 100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 보정명령만 뭐 다 대여섯 번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이의가 또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딱 100만원, 뭐 50에서 50만원만 받아도 돼요. 기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술인데 50에서 관제인, 아니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딱 50만원만 받습니다. 어느 법무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50만원만 받아. 그래 놓고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채권자가 이제 한 뭐 두세 명, 세 명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채권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을 추가를 해요. 10명이면 얼마니까 20만원 추가 할증하죠. 30명이면 60만원을 추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냈는데 무슨 보정명령이 나와요. 뭐 주소를 보정하라. 보정명령당 한 건당 뭐 10만원. 그죠? 그 다음에 판사가 아 당신 예전에 뭐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 재산 처리 내역에 대해서 그 해라. 보정명령 또 내려와요. 10만원. 그죠? 보정명령 서너 번 나오다 보면 40만원 됩니다. 그럼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또 채권자가 뭐, 그것도 공고가름 신청하고 이런 거 다 껌껌이 돈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200만원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처음에는 50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죠? 나중에는 뭔가 좀 당한 느낌 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너무 적절한 수임료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가 한 2, 300 받으면 좀 고생을 하더라도 뭐 한 서너 번 보정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보정이 없이 했으면 뭐 쉽게 끝나는 경우는 뭐 그게 뭐 쉽게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어떤 리스크가 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호사 수임료도 어려우면은 올라가는 거고, 특히 무슨 뭐 배우자 그런 환가 사건 아니면 뭐 배우자가 재산 있는 사건, 재산 분할 사건 엄청 골치 아프죠. 절차 비용 미납의 효과는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면책 신청이 기각됩니다. 304조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파산 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파산법 130조와 달리 가지급 여부가 임의적인 것으로 개정되었고, 파산 절차 비용은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는 이유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 국고 가지급 제도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신영 씨 왔어.